네. 좀 어떻게 힘이 좀 나는 상황이에요? 저야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이 좀 약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잡음 일으키는 사람이야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예, 뭐 근데 그게 대표잖아요. 아니죠. 잘렸죠. 아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이 큰 데미지가 자꾸 언론에서 무슨 막 개혁신당이 양분돼 있다, 막 갈려져 있다 이래서 그렇지. 거의 지금 2명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하나랑 당대표. 네, 두 분이 지금 이제 다른 행보하시는 거지.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직위에서 물러나신 거고. 네. 그게 뭐 문재인 상황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초분열 상태예요. 자, 일단 최영경 기자도 모시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요거부터 해결을 좀 하고 갈까요? 아, 그걸 먼저 얘기해요? 네네, 하시죠. 네. 아니, 말씀하신 거 좀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들은 그럼 같이 앞으로 갈 일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기 나름인데, 지금 계속 이제 결국에는 뭐 주장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뒷일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진 않은데요. 허은하 대표가 뭐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돈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낼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 그 전에 뭐 잘못 쓴 돈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기사까지 나오는 거는 1억 4천인가요? 그것도 아무렇게 갖다 붙인 게, 1억 4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9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이잖아요. 비교섭단체는 의원당 3천만 원씩 자기가 개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줘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거는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천하람 의원이 5개, 이주영 의원이 4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연구해서 제출했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표절 킬러부터 다 돌려가지고 다 검증해가지고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중에 뭐 종편에 가끔 나오신 이종훈 박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뭐 14명의 패널에게 뭐 돈을 줬다 그러는데 그중에 패널이라고 할 만한 분은 이종훈 박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탄역 역사 분당선 출구를 어디다 내야 되나 이런 건 철도연구원에 제가 이제 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우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개혁신당의 연구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이제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자체 연구원의 자체 ARS 설문조사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여론조사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체 조사를 하는데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자체 ARS 장비라는 걸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FGI와 여론조사와 웹조사 묶어가지고 그걸 문항 설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외주 영역 준 거고요. 컨설팅 업체. 근데 민 컨설팅에 5,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이 간 것이 그러면 FGI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웹조사를 하는 돈이었어요. 그 회사가 실제로 다른 그런 실제를 수행하는 조사랑 그 회사들이랑 계약 맺은 것도 있어요. 저희한테 이 통을 위탁받아가지고 하청을 주기도 하고. 아니 원래 그러라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당 회계라는 거는요. 저희가 나중에 한 10,000원짜리 쓴 것까지 전부 다 선관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돈을 그거로 쓴다는 거는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군데에다가 지금 6천만 원이 가게 된 건데 5천만 원 이상을 원래 지출하게 되면 당규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 당규는 없습니까? 근데 우선 당규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문제 제기를 한다. 얼마를 잘 보세요. 5,50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받지 않고 그 조항에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초과일 겁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이면 아닌 그리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조합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승인을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당규에 보면은 이거는 사후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나중에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해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뭐 주장을 뭐 아무리 조항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럼 횡령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데 연구원장이 일절 이거에 대한 보고 없이 공개 입찰하라는 당규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한 공개 컨설팅에다가 보냈다 만약에 공개 입찰이라는 당규 자체를 제가 보질 못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런 단계는 없다. 네, 여기서 제가 그 지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제가 사적인 지출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적이랑 공적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상 얼마 이상을 낼 때 연구원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1억도 쓸 수 있고 2억도 쓸 수 있고 그냥 자발적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뭐 상관없어. 제한이 없으니까.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문제 제기 그냥 발목 잡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근데 최고위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호나 전 대표는. 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네. 그건 사후보고를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후보고를 할 생각이었던 건데 아직은 그런 시기를 그러니까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요. 거기에 보면요, 이제 그 최고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허나 대표가 끝나요. 12월부터 계속 이제 내분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보고를 사후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은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왜냐면 있다. 저희는 총선에 그 조기 대선에 맞춰가지고 네. 연구원에서 지지층 조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기 대선에 맞춰서 연구 용역을 주신 거고. 저희 연구원 내에서 저희 부원장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네. 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업계에서 진짜 막 되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름만 달고 다니는 허접한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런 실력이 분들 없는 지지한 것도 분들에게 아니고 한꺼번에 아예 되는 게 저희가 아니고. 어떤 조사 다 명시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네. 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은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치 컨설턴트 혹은 뭐 그런 컨설팅 회사를 차린 분이 이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그분이 운영한 회사에 정치인이 많은 돈을 이제 내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회사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또 아주 긍정적으로 그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국회의원실에서 준 거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원에서 주신 거지, 이거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의혹 같은 게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안 맡기면 어디다 맡기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방송하시는 여론조사 업체 사장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 업체는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여론조사 업체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당규상의 그런 규정은 없다. 5천만 원 이상이어도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다. 네. 근데 이제 허은하 대표가 전 대표가 잘못 알고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 것이다. 규정이 예를 들어 그 당 내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네. 연구원 독립회계라니까요. 연구원에서는 그럼 얼마가 됐든 그게 뭐 액수와 상관없이 발주를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그 돈이 당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 1억 4천이 연구원이 쓴 돈은 결국에는 그 국고 보조금이 있고요, 네. 당비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30% 정도는 네. 여기 당에 그 연구원에 귀속이 될 겁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그런 거 안에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쓰는 건 얼마를 쓰든 그냥 연구원장의 그 도장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입찰 과정 같은 것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일한 재화를 예를 들어 이 커피를 지금 어떤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네. 누가 납품할 것이냐. 그럼 네, 네. 커피라는 거는 상당히 균질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입찰하는 게 의미가 있죠. 네. 예, 농도 얼마에 아메리카노를 얼마에 네, 납품하는 네. 제일 싼 게 있다 네. 이런 거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정당 사무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 그렇고 정영진 씨 MC 가격 입찰하면은 예를 들어 누가 10만 원짜리 하겠다 그러면 정영진 씨 아니라 다른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도 다 또한 당대표에게 보고 없이 연구원의 그 회계는 알아서 집행하게 돼 있나요? 그런 아니면 부분이 있고 개혁신당만 그렇지 않은 그런 거예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였지만 네. 자체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요런 여론조사에 정도의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 별게 안 해도 됩니다. 당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여의도 연구원도 이 정도의 돈은 그냥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95% 이상 여의도 연구원 지출 대부분은- 내역은 저 보고 안 봤습니다. 사후 그냥 보고 자체적으로 봤습니다. 하고 사후 보고는 한다. 나중에 회계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뭐라 하겠죠. 네. 근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사러 갑니다 이런 걸 다 보고 받지 않습니다. 사후라는 거는 네. 그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1, 2분기, 3, 4분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보고를 하는 걸 전 국민의힘에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고서도- 대신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연구원 내에서 알아서 회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고 결산을 하죠. 음. 예. 그 전에 당에서 뭐 돈 쓰거나 혹은 뭐 연구원에 돈 쓰거나 했던 것들은 당연히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회의에 이제 다 보고가 됐고요. 심지어 더 웃긴 게 뭐냐면 네. 개혁신당의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돈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거 그럼 말고 개혁 연구원이 쓴 건 요 6천만 원이 전부예요? 예, 제가 그 사업적인 그 지출로 쓴 거는 이게 네. 최초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저희 지지층 분석을 위한 웹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네. FGI를 발주한 게 처음입니다. 요거를 이제 집행한 시기는 언제예요? 1월 중순인가 지난달 그랬을걸요. 정도예요. 예. 아주 최근에 이걸 그냥 네. 발주를 하신 것인데 네. 그게 이제 당 대표의 눈에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살펴보면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를 허은하 전 대표가 어떤 흠집내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것 같다. 문제를 잡으려면 뭡니까? 이게 횡령입니까? 횡령 아니죠. 뭐겠습니까? 배임입니까? 이게 뭐 비싸게 했습니까? 아니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규상으로 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내규라는 건 정말 당에서 다루는 거고. 네. 예. 그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연구원에서 사실상 이렇게 프로젝트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허은하 대표가 주장한 대로는 네네. 지금 당직자 뭐 무단으로 임명 이건 다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난 거예요. 당원 당규 위반을 무수하게 해가지고 네. 지금 다 그것 때문에 가처분으로 지금 다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가처분이라는 건 이제 당원 소환제 자체를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그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인 거잖아요. 뭐가 살았다? 당원 소환을 여기서 무효다라고 허은하 대표 측은 주장을 아닙니다. 하는 다 거고. 있었습니다. 이주영 그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랬고요.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한 그건 것도 판단 안 했습니다. 그건 청구를 안 아니에요. 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그냥 그러니까 당원 당규 위반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허은하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할 때 그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건 오히려 법원에 판단하는 거예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나왔다. 세 가지 청구에 다 졌어요. 허은하 전 대표가. 다 기각이 됐다. 중단해달라고 했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개혁신당 내부의 정확한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네. 괜히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쪽 몰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저희 방송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당 대표 됐을 때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은 좀 아무것도 좀 하지 말고 그냥 돈은 좀 모아와라. 왜냐면 이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니 한 20억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모아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당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런 취지의 그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의 문장 안에 모순적이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20억을 모아라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정리를 끊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준석 의원에게 찾아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돈을 좀 모아두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표액을 20억을 제시했다. 자, 정확히 내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총선을 치르면서 저희가 총선 때 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네이버 광고도 못할 정도로 당 재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시라. 아껴 쓰셔가지고 지금 당비의 추이로 봤을 때는 아껴 쓰면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0억 정도의 재정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거 최소화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고 해서 20억 정도 있어야 지방선거 때 네이버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웃긴 게 당의 전략인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웃긴데 그 얘기가 아껴 쓰셔란 말이었다. 그러니까 뭐 허은하 대표가 무슨 뭐 돈을 벌 능력이 있나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게 본인의 목표액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허은하 대표가 뭐 당원을 늘렸나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당비 수입 이런 것도 제가 당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당비 수입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인력 소요나 이런 거 봤을 때 아껴 쓰면은 그리고 국고보조금면 다 판단했을 때 한 20억 정도는 잉여 자금으로 두고 그때 선거 대비를 내년 지방선거 때쯤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허은하 전 대표가 무슨 그런 수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돈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20억 이야기의 그런 본질은 당 돈을 아껴 쓰시라, 재정을 관리를 잘 하시라 이거였다는 굉장히 거죠. 낭비벽이 심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낭비벽이 심하다. 근데 그렇게 쓸 만큼 돈이 있긴 한가요, 개혁신당에? 이 낭비할 만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뒤에서 자꾸 이제 있었던 일들 하나씩 얘기하는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런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전이라든지 돈 쓰는 거나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개혁신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은 대부분 젊고요. 이 친구들은 보통 연봉 계약도 다른 것보다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은하 전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낭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낭비라고 하는 게 당대표 그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막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의전 같은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까요? 헤어 메이크업 하는 돈 당비로 지출이 되냐고 문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헤어 메이크업은 다 당비로 지출하지 않나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헤어 메이크업 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대표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할 때. 아니, 꼭 박근혜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자기 정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원이. 당연하죠. 정치 자금이라는 건 자기 후원금 받은 거에서 그렇게 되지만은 당비를 그렇게 쓰는 경우는 당비를 쓰는 경우는 없다. 네, 근데 그걸 당비로 써도 되는지를 물어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제가 그게 뭐 큰 돈이고 작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공과 사의 구분 같은 게 좀 약하면은 제가 좀 걱정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상황에서는 그런 게 주변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개혁신당이 뭐 돈이 넘쳐나고 이러면은 충분히 그래도 되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20억 문제는 뭐 그 정도라고 치고 허은하 전 대표는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준석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전 대표겠죠.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당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본인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뭘 하겠다 그랬을 때 하지 말라 하는 경우는 있겠죠, 사람들이. 저는 6월 이후로 허은하 대표한테 일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작년 6월 이후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5월 달에 그 허은하 전 대표께서 주장하는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김철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다수의 관계자들이 반대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뭐 빼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때 뭐 했냐면 더 지금 와서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기인 그 최고위원 이랑 허은하 전 대표랑 이제 전당대회 붙었을 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이기인 최고위원을 밀었다고 하면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밀었으면 됐겠죠. 네, 지금 이 당의 상황에서는 전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뒤로부터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분이 당선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당선되니까 해코지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 이런 걸 얘기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무총장으로 뭐 김철근 총장을 뭐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그건 상관없고 그런데 누구를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만은 모 인사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인사에 대해 잘 아시냐. 그러니까 잘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좀 아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10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명태균 씨랑 상당히 가까운 분이었다. 누구 말하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거 근데 당의 당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밀한 부분 많고 한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통째로 당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들어바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표현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네, 그 시점은 5월 그 시점이에요. 5월이죠. 사무총장 임명하기 전에.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는 제가 인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가진 아주 내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줬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거는 저한테 물어봤으면 되게 기밀 정보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인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왜 당을 통째로 들어 넘기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이분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겠구나 해서 제가 6월부터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무시당했다, 뭐 아무것도 안 이렇게 얘기하던 것 같은데,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당무를 상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 정치했다라고 하는데 아무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6월부터 저는 올 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책임은 지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책임지세요. 제 방에 막 가끔 찾아오고 이러셨거든요. 그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 기록이랑 문자 이런 거 보면은 그 소통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 좀 제시가 안 되니까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고척돔을 빌려가지고 2만 명 당원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직자들이 다 반대하죠. 무슨 소리냐 이거 몇 억 드는 걸 왜 하냐 지금. 그 왜 뭐 보험 영업하는 것처럼 해서 당원을 모자 왜 하냐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반대를 해요. 실제 반대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나를 다 반대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내가 뭐만 하려면 반대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끼얹으면은 이준석이 이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조종하고 못하게 했다. 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이제 빌드업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약간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이야기한 거랑 같은 얘기인데 인식이 완전 다른 부분이 이제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당을 통째로 다 뭐 갖다 바치고 싶냐 요 얘기를 허은하 대표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근데 허은하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자기가 이 당의 재정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 만약에 사무총장을 김철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이게 저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전체적으로 이 당의 재정 상황 같은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완전히 이 당은 그냥 해체되는 거니까 아주 부적절한 그 당의 재정 운영 같은 거를 김철근 혼자만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허은하 대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그 생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5월 때 말한 거고요. 지금 무슨 뭐 연구원 그 심지어 9천만 원 지출했던 연구원 그거는 본인 직인을 찍었어요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나중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게 이런 문제 논의할 때 타임머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5월 시점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허은하 전 대표의 이야기는 천하람 원내대표들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혹은 측근들을 통해서 일단 무조건 사무총장은 김철근이어야 한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하나는 일관되게 전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은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나요? 했던 곽대중 보좌역이 증언하는 바로는 그날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구형모 또는 정재준이라는 분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와서 주변에 비서실에다 얘기했던 게 이준석 대표가 뭐 자기가 제시했던 그 사람은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되니 구형모와 정재준을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애초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지금 하는 주장을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이게 어차피 뭐 말뿐인 거라면은 두 사람 정도는 증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더하기 한 사람 정도는 증언을 해야 이게 그러면 나도 들었다 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무슨 말씀하시면 좀 더 아닌데 그때 완전 반대인데라는 증언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철근을 고집하신 적은 없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으면 기록이라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분의 주장이고 오해일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없어요, 제가 본 적이. 그 마지막 최근 사건으로 허은하 전 대표가 뭐 도장 들고 비밀번호 하고 잠적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오면서 그건 너무 좀 과한 공격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지금 들고 있잖아요. 도장 및 비밀번호? 네. 근데 이 도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그 당원 소환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냥 도장을 새로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새 당대표 도장을 원내대표 대행. 그러니까 그거는 나왔을 때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쫓겨났을 때 제가 직인을 거두고 뭐 했습니까? 저는 억울하다 생각했지만은 그와 별개로 그거 직인은 그냥 놔두고 이제 하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효력이라는 것이 지금 없다고 당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요, 직인의 효력은 있죠. 근데 그 직인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인형 등록은 돼 있거든요, 선관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반환하고 이걸로 저희는 사무를 봐야 되는 건데 본인이 탈취한 상태인 거죠. 그렇지, 물리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선관위에는 그러면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이 도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개혁신당인이 있죠. 개혁신당인이에요? 그러니까 허은하 이름 바뀐 것도 아니니까 이거 뭐 기념품도 안 돼요. 선관위에 얘기를 하고 그냥 다시 도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죠. 하면 되니까 무의미한 지금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걸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반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환 만약 들고 튀었다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도장을 파는 게 더 빠르잖아요. 선관위에 얘기해서 우리 당대표 바뀌었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말 동안에 반환 의사가 없는 거 확인하고 월요일 신청했어요. 새로 이제 도장을 합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장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아직 당대표는 나다 이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밖에서. 아니 근데 그건 받아들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받아들이니 당대표 아니라 말과 당대표는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받아들였다면 도장 반납하고 비밀번호 줬어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이제 계좌를 얘기하는 건 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그 도장은 그냥 선관위에 얘기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 당대표가 아니라고 법원 판단이 났으니 우리 이제 새 도장을 등록하고 그건 정상적인 장모를 절차가 보겠다.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거를 했을 때 선관위가 이런 상황을 가끔 겪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심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가처분 판결문이랑 들고 이게 옳냐 그르냐를 놓고 이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비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는 그냥 그 직이 상실된 사람이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말은 이 가처분이 있고 사실은 본안까지 가가지고 완벽히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죠. 이건 도장을 새로 파는데 선관위도 판단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가처분이 판단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당원 소환제 효력은 발휘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은 이미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선관위가 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새 도장을 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관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하느니 그냥 원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저항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거 반환하시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절차는 진행하고 계시다는 선관위에다가 신청은 한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비밀번호는 그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비밀번호랑 통장을 탈취한 격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는 건 도리가 없어요. 그건 잡아다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형 변경이 되면은. 그걸 그냥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계엄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증거 찾으러 갔잖아요.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당원 소환제에 그 고비에 몰린 상황 속에서 은행 가서 내가 당대표인데요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그냥 계좌 한번 쓱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개혁연구원에 5,500만 지출이 있네? 뭐 이런 거 보고, 계약서 내용도 안 보고 막 찌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약서가 실제로 무슨 웹조사 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4명의 패널 이것도 패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른 거예요. 그 와중에 한 명 딱 방송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분 요즘 방송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거, 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